ASD, PFO, PDA, PVL 클로저인데요. 이게 사실은 디펙트를 막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뭐 비슷한 질환 같지만 사실은 이게 좀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ASD하고 PDA는 어덜트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PFO는 우리나라 상병 코드에는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로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어덜트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 가이드라인에는 이 PFO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유럽 심장학회나 이런 데서 따로 이제 가이드라인보다는 이제 뭐 이런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 보고를 하고 있고요. 파라밸뷸라 리거지테이션 리키지는 사실 이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밸뷸라 하트 디지즈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를 쭉 한 강의 시간에 묶어서 얘기한다는 게 조금 맞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지만 뭐 간단하게 케이스 보여주는 쪽으로 해서 넘어간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디바이스로 뭔가를 막겠다라고 죄송합니다. 결정을 하면 이걸 막는 게 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게 이제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디바이스로 막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디펙트의 아나토미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디바이스 클로저가 가능한 병변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게 이제 테크니컬 인디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서 이제 테크니컬 인디케이션이나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의 이제 에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사실 프로시저 자체 뭐 어떤 디바이스, 어떤 쉬스, 어떤 카테터를 써서 뭐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에코 스페셜리스트의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D를 이제 매니지먼트 플로우 차트를 딱 보면 맨 위에 RV 볼륨 오버로드 이렇게 나옵니다. RV 볼륨 오버로드가 있느냐 없느냐로 시작을 해서 이제 플로우 차트를 내려가는데 RV 볼륨 로드가 없으면 엠볼리즘, 그러니까 그 뭐 스트로크나 이런 게 없으면 냅둬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볼륨 로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풀모너리 바스큘라 레지스턴스가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입니다. 그래서 아나토미컬한 변화가 있으면 볼륨 로드가 됐다는 걸 에코로 판단하는 거는 이제 체인버가 커져 있다거나 이런 거겠죠. 아나토미컬한 변화가 있으면서 헤모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LV 디지즈가 없으면 이 ASD 때문에 RV 로드가 되고 풀모너리 바스큘라 레지스턴스가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일단은 많이 아주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 막아주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QPQS가 높으면서 어중간하게 올라갔을 때는 뭐 막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 차트를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PDA도 마찬가지입니다. PDA는 제일 처음에 올라가 있는 게 LV 볼륨 로드입니다. LV 볼륨 로드. 그러니까 이 인트라카디악 또는 요 PDA까지는 PDA는 익스트라카디악 션트지만 이렇게 VS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션트가 있는 경우에 제일 위에 확인을 해야 될 게 이 사람이 이 션트로 인한 카디악 볼륨의 변화가 있느냐, LV가 커지거나 LA가 커지거나 RV가 커지거나 이런 게 있는가를 먼저 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모다이나믹한 변화를 봐서 아나토미컬한 변화가 있지만 헤모다이나믹한 변화가 크지 않을 때는 이게 변하기 전에 미리 막아주는 게 좋겠다.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이 많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아주 심해서 아이젠맨 거는 막으면 안 된다. 5 미만이고 3 이상인 경우에는 환자 케이스를 잘 평가를 해서 막을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PD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SD는 왜 RV이고 PDA랑 VSD는 왜 LV인가? 이것도 이제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ASD 같은 경우는 에이티리움에서 에이티리움으로
션트가 생기는 것 같지만 션트 플로우가 발생하는 카디악 사이클이 다이아스톨리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레프트 에이트리움에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넘어간 블러드 플로우가 라이트 에이트리움에 로딩을 주는 게 아니라 라이트 벤트리클로 바로 넘어가서 RV에 로딩을 걸기 때문에 RV 볼륨을 먼저 확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SD 같은 경우는 션트 플로우가 메이저로는 시스톨리 때 넘어가기 때문에 LV랑 RV가 컨트랙션 할 때 플로우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이 블러드 플로우가 RV에 로딩을 주기보다는 RV도 컨트랙션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RVOT를 통해서 풀모너리 바스큘러처로 션트 플로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플로우가 LA로 넘어오니까 볼륨 로딩이 LA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LV가 커지고 그러면서 VSD의 경우에 LV의 볼륨 변화를 먼저 확인을 하게 돼 있는 거고 PDA도 마찬가지입니다. PDA는 시스테믹 아터리에서 그러니까 아올타에서 풀모너리 아터리로 션트가 계속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풀모너리 아터리로 넘어온 션트는 RV에 영향을 주지 않고 LA로 블러드가 넘어가기 때문에 LV의 볼륨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LV 로딩이 있느냐, 그래서 LV의 볼륨이 커졌느냐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고 이 아나토미컬한 변화가 눈에 띄면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생기기 전에 막아주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션트 플로우 많은데 아주 프레셔가 높지 않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고 프레셔가 많이 높은 사람들은 아이젠맨 거기 때문에 막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ASD, VSD, PDA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PF4는 완전히 다른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컨더리 프리벤션의 엠볼릭 이벤트의 세컨더리 프리벤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APB 있느냐 없느냐를 이밸리에이션을 이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는 임플란터블 카디악 모니터링까지도 고려해서 이 사람이 APB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 엠볼릭 이벤트가 PF4랑 관련이 있고 이걸 막아주는 게 리스크 리덕션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PF4 클로저를 고려를 하는데 여기에는 인트라카디악 헤모다이나믹한 변화라든지 카디악 아나토믹한 변화라든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또 PF4 클로저를 해놓고 나면 APB 생기는 인시던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PF4 클로저를 결정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바이스 막는 프로시저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거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질환이라는 거, 또 디바이스 클로저의 목적과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간단하게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ASD하고 PF4는 기본적으로 인터에이트리얼 septum의 디펙트나 이런 것이 있는 거라서 프로시저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RA에서 LA로 카테터를 넘겨서 이제 디바이스를 걸고 나오는 건데요. ASD는 기본적으로 카테터로 막으려면 세컨둠 ASD여야 하고 사이즈는 4cm가 넘지 않아야 한다. 뭐 디바이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용이 가능한 게 4cm가 맥시멈입니다. 근데 대부분 4cm 쓴 환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 번밖에 써본 적이 없어요. 림은 5mm 이상은 돼야 디바이스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mm 정도는 돼야 하지만 아울팅 림은 없다고 해서 이 디바이스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풀모너리 프레셔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이걸 막아주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평가를 해서 너무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심하지 않을 때 막아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는 TTT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인트라카디악 프로시저 모니터링은 아이스를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틴 포스트 팔로우업은 TT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TT를 보면 이제 이 ASD 같은 경우에 서브 자이포이드 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septum의 플로우를 이제 칼라도플러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서브 자이포이드 뷰를 잡아서 림이나 디펙트 사이즈 이런 것들을 어세스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에피칼 포체인버도 잡아서 보고 파라스터널 쇼덱시스 이런 것도 평가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RA 사이즈라든지 RV 사이즈라든지 또 동반된 무슨 밸뷸라 하트 디지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T를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ASD 매니지먼트 어세스를 할 때 잡아야 되는 뷰들이 있는데요. 이제 베이설 트랜스버스, 포체인버, 쇼덱시스 이런 식으로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자세히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디펙트 사이즈도 재고, 림의 길이도 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ASD의 아나토미가 디바이스로 막을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해야 되고, 바이케발, 롱엑시스 이런 걸 이제 다 잡아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미드 에소파지알 4체인버 뷰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 TT에서 보듯이 RA, RV, LA, LV 잡는 건데, 요 뷰를 잡아놓고 나면 여기서 디펙트 사이즈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디펙트 사이즈를 재면 포스티리얼 림하고 이거 CS 림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요 디펙트의 길이가 포체인버에서 재면 나오는 거고요. 이제 바이케발 뷰를 재면 IVC랑 SVC를 이렇게 재서 여기 SVC하고 IVC 사이에 요 디펙트의 사이즈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림 길이도 잴 수가 있고요. 포스티리얼 림 길이를 재고, 여기서 이제 요건 AV가 아울틱 밸브가 아니라 에이트리오 벤트리큘러 림입니다. 요 포체인버에서 요 디펙트 사이즈를 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mm 이상은 돼야 이제 디바이스가 안정적으로 물릴 수가 있겠다. 이제 바이케발 뷰에서도 SVC 림, IVC 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디펙트 사이즈랑 림 길이를 다 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쇼덱시스 뷰에서 아울틱 림을 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울틱 림이 이렇게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디바이스 사이즈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프 또는 뭐 이렇게 포체인버에서 이렇게 돌려서 잡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잡아서 라이트 어퍼 풀모너리 베인이 있는 쪽에, 그쪽에 이제 림도 재고, 코로너리 사이너스 쪽에 림도 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림을 평가를 쭉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뭐 요거 내용은 뭐 자세히 말은 안 하겠지만, 일단은 모양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라운드 쉐입이냐, 오발 쉐입이냐,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오발 쉐입인데 이쪽에 이제 아울틱 밸브가 있어서, 아울틱 밸브 쪽에서 림이 없는데 요렇게가 짧은지 요렇게가 짧은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발 쉐입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이런 모양을 알아두는 것이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3D로 디펙트의 모양을 확인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 포체인버 뷰에서 이렇게 디펙트가 뭐 잘 보이죠. 그래서 포스티리얼 림도 있고, 여기 AV 림을 에이트리오 벤트리큘러 림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다 잴 수가 있고요. 쇼덱시스에서 보시면 아울틱 림이 잘 안 보이는, 그리고 이 뒤쪽에 포스티리얼 림이 되게 얇고 약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잘 봐둬야 됩니다. 그리고 미드 에소파지얼 135도 뷰에서 보면 이제 루프 오브 LA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디펙트 사이즈 재고, 림 길이 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바이케발 뷰에서 잰 거, 쇼덱시스에서 잰 거, 루프 오브 LA 이렇게 해서 잰 거, 이게 이제 보통은 요 세 가지를 꼭 재라고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재고 에코를 봤는데 에코에는 또 이렇게 라운드 쉐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2D로 자르면 이렇게 약간 정중앙을 벗어나게 되면 이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3D로 쉐입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젠 사이즈는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23mm 제일 큰 걸 기준으로 해서 24mm 앰플런트 셉타로클루도 결정을 했고, 이제 TE로 모니터 하는데 중요한 거는 디펙트를 카테터가 넘어갔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LA 디스크를 편 다음에 딜리버리 시스템을 당기면서 이제 디펙트에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TE로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이제 걸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LA 디스크하고 RA 디스크 사이에 림이 걸려 있는가를 확인을 이제 T랑 이런 걸로 확인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RA 펴고 요 사이에 림이 보이고 요 디스크 사이에 림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카테터로 당겨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림이 이렇게 간당간당 걸려 있긴 하지만 여기 나중에 디태치하면 모양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걸 풀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잘 됐구나 그러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2D로도 하지만 3D로 이렇게 이분은 이제 프리티를 환자가 막 저걸 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수술방에서 세데이션 전신마취 걸어놓고 T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3D로 이 디펙트 사이즈를 재가지고 3D로 이렇게 플로우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플로우 파란색 플로우가 없어지면 막혔구나 확인이 되고 카테터 올라온 것도 눈에 보이고 이렇게 3D로 LA 디스크, RA 디스크가 septum을 잘 물고 펴지는지 모니터링도 되고 잘 디태치 후에 모양, 위치도 확인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3D 에코의 역할이 많이 커졌고요. PFO는 사실 이 프로시저 자체는 뭐 크게 적이 없어요. 크게 적이 없고 이제 이 디펙트의 사이즈를 이렇게 재가지고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디바이스 사이즈를 결정을 하라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디바이스에서 업체에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데 대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18mm나 25mm 정도면 되게 막히게 되겠고 이제 아주 이렇게 애뉴리즘이 심하게 있는 septum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 30mm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TE에서 요 길이를 이렇게 재가지고 이제 9mm 정도 나오니까 18mm 디바이스를 하는데 이거는 디펙트를 이렇게 카테터가 넘어가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딜리버리 시스템 넣어가지고 이렇게 LA 디스크 펴서 당기면 여기 septum이 공간이 어디 이전이 안 됐다 있는 거지 septum이 아나토미칼리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요 뒤에다가 RA 디스크 펴면 되기 때문에 이게 시술 자체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물린 거 확인하고 디태치하면 이렇게 위치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PFO에서 어려운 거는 이 버블 테스트로 우리가 이제 PFO 확진을 하는데요. 요게 TE에서 보는 아주 전형적인 버블 테스트 포지티브 환자의 버블이 넘어가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septum이 발살발을 하거나 이제 RA로 볼륨이 확 들어오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서 septum이 LA 쪽으로 이렇게 확 밀려 올라가면서 그 타이밍에 동시에 버블이 LA로 밀려 들어가는 이런 양상을 보여야 이게 아주 데피니트하게 포지티브 버블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주 데피니트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케이스가 저희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보면 LA 쪽에 버블은 분명히 넘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PFO 디바이스가 넘어가서 클로저를 했고 이 사람은 와이어링이 안 돼서 못했어요. PFO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PFO가 맞느냐 이런 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검사를 할 때 검사자만 알 수 있는 건데 발살바가 제대로 됐느냐를 검사한 사람만 알거든요.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영상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슬릿의 모양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발살바가 잘 됐는가를 평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블이 넘어갔다고 무조건 버블 테스트 포지티브 PFO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발살바를 안 했는데도 LA 쪽으로 버블이 넘어간다. 그러면 익스트라 카디악 션트나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검사를 더 해봐야 된다. 그래서 PFO는 프로시저가 어려운 것보다는 버블 테스트를 해서 진단을 붙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DA는 뭐 TT에서 쇼덱시스에 이렇게 풀모너리 아터리를 메인 트렁크부터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플로우가 새는 걸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QPQS 1.7이면서 아까 보여드린 플로우 차트에 따라서 막는데, 이 PDA는 인버스 QPQS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션트가 생긴 거가, 우리가 QP랑 QS를 어떻게 계산하면 QP는 RVOT를 나가는 블러드 볼륨으로 계산을 하고, QS는 LVOT를 나가는 블러드 볼륨을 계산을 해서 그 B를 구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션트가 생긴 게, 이게 L2R 션트지만 RVOT에서 나오는 블러드 플로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게 풀모너리 바스큘러 베드를 통해서 LV 쪽으로 로딩이 걸려서 LVOT 쪽에 블러드 플로우가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인버스로 QPQS, 이 LVOT 쪽에 LVOT를 나간 블러드의 양 나누기 RVOT, 우리 일반적으로 ASD나 VASD랑 반대로 그렇게 B를 구하는 게 션트의 양을 반영을 한다. 그래서 인버스 QPQS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1.5 이상인데 LV랑 LA가 커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막는 걸 고려할 수가 있겠죠. 물론 카디악 캐슬에서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없는 걸 확인을 해야 되지만, 사이징을 T로 하는 경우는, 에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CT를 찍으면 요 디펙트 사이즈랑 이런 걸 다 측정을 해줍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디바이스를 결정을 해서 와이어를 이렇게 넘기고 저렇게 넘기고 해서 이렇게 막죠. 막고 나면 플로우가 없어진 걸 확인을 하면 석세스풀 프로시저 하고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의 케이스가 경험한 게 하나 있어서, 이제 수술을 MVR을 2번을 했는데 헤몰라이틱 아네미아가 계속 생겨서 에코를 봤더니 PVL이 심하게 있어서 요걸 어떻게든 해달라 그래서 전원이 온 분이고요. TE를 했는데 이렇게 잘랐더니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커미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펜디지가 보이게 잘랐더니 어펜디지 반대쪽으로 아주 심하게 모자이크 플로우가 보이는 PVL이 보이고요. 이제 위치는 여기가 septum이고 여기가 어펜디지 쪽이고 여기가 아ortic valve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가지고 여기 시커멓게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공간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새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고, septal 펑처를 해서는 이렇게 들어와서 카테터를 S자로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와이어가 당연히 안 넘어갈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건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고요. 그리고 디펙트 사이즈를 CT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잴 수가 있습니다. 재면 이제 한 7에서 9mm 정도 나오면서 넓이는 13에서 18mm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만 가지고 막았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V 엔지오그램을 해보면 아올타랑 LA가 거의 같은 덴시티로 조형이 되는 거 봐서는 엄청 많이 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울타로 넘겨서 LV에서 이렇게 거꾸로 해서 와이어를 넘깁니다. 그래서 T를 보면 이 사람이 디펙트로 들어간 게 아니라 미케니컬 마이트랄 밸브 안쪽으로 와이어가 넘어갔구나.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디펙트 뒤쪽으로 카테터가 넘어와서 쭉 당겨서 바스큘라 플락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디펙트를 막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막고 났는데 이제 뭐 디플로이 하고 나서 스테이블하게 어디 안 날아간 거 확인을 하고, 칼라 도플러 됐는데 여기 아직도 플로우가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여기 하나 막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막아놓으면 요 플럭이 요걸 밀어내면서 이쪽이 디펙트가 조금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mm 넣었다가 여기 있는 건 이제 10mm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플럭 이렇게 넣고 나면 이제 파이널 여기 바스큘라 플락이 두 개가 잘 들어가 있고 여기 플락이 보이고 이제 플로우가 줄어든 게 확인이 돼서 이제 프로시저 끝냈고 이제 헤몰라이시스 더 없고 그렇게 해서 열에 다니고 이렇게 됩니다. 에코 보면 여기 있는 바스큘라 플락 있는 자리인데 뭐 플로우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심장도 작아지고 그래서 요거 케이스 뭐 이렇게 자주 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수술하기 어려운 케이스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